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추도훈 기자입니다. 미래세 자산운용과 함께하고 있는 ETF 파인다이닝 이스푼이 벌써 7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자, 오늘은 올 하반기 미국 리츠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세 자산운용 타이거 ETF 김수정 매니저님 모시고 이야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ETF 투자자들을 위한 파인다이닝 이스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미국 부동산을 봐야 할 타이밍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리츠라는 게 뭔지 한번 좀 설명 간단하게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리츠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하나하나가 비싸고 크고 이러니까 그렇죠. 직접 투자라는 게 좀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동산 투자 좀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또 기회, 방법들이 하나가 바로 리츠 투자라는 거로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 부동산 시장 역시 영향이 있었을 텐데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하반기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금리 인상이 조기 금리 인상이 될 거다. 7월 FOMC도 결과가 나왔잖아요. 인컴형, 배당형 자산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컴형, 배당형 ETF로 자금이 잘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투자자분들은 그런 쪽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제가 미국 리츠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인컴형 상품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지도 되는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죠. 인플레이션 해지가 된다라는 거는 임대료냐 사용료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올라가니까 이제 해지가 되는 상품이다라고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신데, 그 다음에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자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리츠 지수가 많이 바뀌었는데 거기서 이제 혁신이라는 단어가 리츠에도 적용이 되는 지수가 되었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번에 미국 리츠를 가져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저는 이거를 미국 리츠 지수의 로지스틱스화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미국 리츠 지수가 MSCI 리츠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블룸버그 리츠 지수가 있고 뭐 다른 리츠 지수도 있는데 그 두 개가 대표적인 네, 지수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지수죠. 블룸버그 리츠 지수의 구성 비중을 보면 코로나19 전에는 그렇게까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로지스틱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서 이제는 2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로지스틱스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얘네들의 주가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리츠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로 높아졌다는 거고, 지금 리츠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위 정도 됩니다. 로지스틱스가 한국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물류시설. 이렇게 말하면 되죠. 네. 물류 창고 네트워크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MSCI 리츠 지수도 그렇고 블룸버그 리츠 지수도 그렇고 프롤로지스라는 회사가 보유 비중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롤로지스라는 회사는 미국 물류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마켓시어 30%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 리츠 지수가 바뀌었다 라는 게 포인트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전과 이후가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 물류의 그 중요성, 그 비중이 늘어났는가? 이거는 팬데믹과 관련돼서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게 이유를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한데 이커머스 때문입니다. 그냥 정말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할 수 있는데, 이커머스 물량이 늘어나면서 로지스틱스 리츠 구성 비중이 늘어나고 관심을 많이 받고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이커머스로 주문을 하시면 물류 창고에 들어가 있다가 저희 집 앞으로 배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팬데믹 때문에 더 가속화되고 더 빨라지고 하기는 했는데, 팬데믹 전에도 블랙스톤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이 부동산 거래 금액 최대치를 코로나 전에도 이 물류 시스템을 사는데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장기적인 트렌드라는 의미이고,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물류 시설의 각광을 더 많이 받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커머스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가 강화되고 이제 확대되는 건 기본적인 기류였는데, 이 팬데믹이라는 되게 예상치 못했던 그렇죠. 상황이 이를 되게 더 빠르게 해줬다. 좋게 말하면 이제 사람들 되게 편리하게 이제 이커머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러한 물류시설이 활성화됐고 많이 투자가 늘어난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공실률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공실률 이런 건 상가 이런 걸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4차 대유행이 좀 커지면서 공실률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물류센터에 대한 공실률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실률 그 단어만 보면은 팬데믹 때문에 공실률이 엄청 높겠지, 상점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걸 다시 다 분해해가지고 뭐 상점 공실률 따로 보고 물류시설 공실률 따로 보면 물류창고 공실률은 지금 현재 5.3%입니다. 5.3%요? 네, 미국 전역에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치를 내면은 7.5% 정도 됩니다. 2020년도 말 기준으로 5.3%라는 것은 굉장히 빈 곳이 점점 없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공실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네.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더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로스앤젤레스라던가 아니면 뉴저지 이런 데는 2021년도 5월 기준으로 물류창고 공실률이 1.8%예요. 엄청났네요. 그냥 빈자리가 거의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커머스 물량이 당연히 많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왜 그렇게 공실률이 부족하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다 경험하는 것들인데, 이커머스를 통해서 저희가 주문을 하면 반품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좀 거래량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반품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새벽 배송, 레스트 마일 딜리버리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지금 있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지금 새벽 배송이 있나요? 새벽 배송은 아니고 레스트 마일 딜리버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정말 빠르게 딜리버리를 해주겠다. 비슷합니다, 새벽 배송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트렌드이기 때문에 물류창고에 주문하지 않은 물품을 미리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창고 공실률이 이커머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래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물류창고는. 네. CBRE라고 이제 미국 부동산 관련 전문 리서치 기관인데, 이커머스의 매출이 1빌리언 달러가 늘어나면 미국에 있는 물류창고 시설은 1.25 밀리언 스퀘어 핏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필요했던 공간보다 이커머스가 사용하는 공간이 20%에서 25% 정도 더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밀리언 스퀘어 핏은 공간을 재는 단위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라도 체감될 수 있는 느낌이 날 수 있는 게 있나요? 물류창고 가보신 적 있나요? 고속도로 보통 지나가면 그쵸. 엄청나게 네. 큰 크잖아요.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가 다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커머스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류창고 공간을 사용을 하길래 이렇게 공실률이 낮은가라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단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숫자만 딱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2020년도에 이커머스가 필요했던 물류창고 공간은 약 496 밀리언 스퀘어 핏입니다. 근데 2020년도에 실제로 작년에 이커머스가 사용한 공간은 268 밀리언 스퀘어 핏이었어요. 그러니까 필요는 엄청 많이 필요했는데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더 부족했다는 말인 거예요? 훨씬 네네. 부족했죠. 거의 절반이 모자라는 정도로 그래서 모자랐고. 지금 물류창고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를 사용하는 양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커머스가 올해 2021년도에 필요한 그 물류창고 크기가 625 밀리언 스퀘어 핏이에요. 근데 현재 이제 곧 오픈할 예정인 물류창고의 크기가 360 밀리언 스퀘어 핏입니다. 딱 들어도 부족하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렌트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너무 간단하게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렌트비가 올라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CBRE라는 기관,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 기관은 앞으로 물류창고 렌트 비용이 더더욱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누가 수혜를 볼까요? 리츠가 이제 네, 수혜를 그렇죠. 보는 거죠. 네. 렌트비가 올라가면 이제 리츠들이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전망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이제 물류창고가 지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창고 건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갑자기 이커머스를 아무도 주문을 하지 않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앞으로 꾸준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있고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은 2020년도에 추가적으로 새롭게 리스트된 물류 시설 공간 중에 25%가 다 온라인 쇼핑 관련되어 있는 이커머스 기업들이랑 관련 기업이다. 기업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지금 오픈 예정인 물류창고 공간이 360 밀리언 스퀘어 핏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42%는 이미 완공도 되기 전에 리스가 끝났어요. 만들기만 하면 리스가 족족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렌트비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센터 관련해서는 너무나 좋은 이제 전망이 보이는데 반대로 이제 나머지 리츠를 구성하는 다른 것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것도 있을 텐데 종합적으로 봐도 리츠는 투자 괜찮다고 보시는 건지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뭐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 팬데믹 이후에 이제 되돌림 현상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그 다음에 인컴형 자산, 배당형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만족을 하면서 혁신이라는 성장 테마까지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좀 리츠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 정도가 물류 창고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 정도가 데이터 센터 리츠가 전체 리츠 지수 구성 비중인데 데이터 센터도 또 다른 스토리긴 하지만 전망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리츠 지수의 구성 비중이 바뀌면서 좀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리츠 지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이디어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부동산의 개념을 뛰어넘는 또 이제 네, 데이터 네. 센터, 이제 물류센터와 같은 이제 미래로 계속 성장이 기대되는 것들이 이제 리츠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미국 리츠 이제 투자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미국의 리츠 종목들에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펀드에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고 대표적인 리츠 관련 종목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프롤로지스라는 회사는 이제 물류시설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데 뭐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에퀴닉스라는 회사도 있겠고 그런 애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되고 이제 펀드나 ETF를 봐야겠는데요. 펀드는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ETF는 이제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ETF가 있고 이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데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리츠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뱅가드 리얼 에스테이트 ETF인데 BNQ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고 스파이더에서도 리얼 에스테이트 이제 섹터 ETF가 있죠. XLRE의 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직접 투자를 하시려면 두 가지 금방 소개했던 것들이 대표적이고 이제 국내에는 이제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ETF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상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좀 어떤 투자 전략을 택하고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미국 MSCI 리츠 인덱스를 추종을 하고요.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지수 구성 비중이 바뀌었습니다. 지수 구성 비중 중에 물류창고 비중이 20%가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해당되는 지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미국 전체 리츠를 추종을 하는 상품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미국 부동산 하반기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 중에서도 리츠의 이제 핵심 상품들, 핵심 섹터들이 바뀌고 있다. 특히 테크와 기술들을 접목되어 있는 물류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미국 투자, 특히 리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컨텐츠 잘 참고하셔서 더 찾아보시면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 TV 오늘의 이스푼 좀 잘 들으셨나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ETF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